아직 제가 뭐 아직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아이 낳을 나이쯤 되면 한 20년 차 정도 될 거니까 그때도 내가 임신을 함으로 인해서 제 몸에 크게 영향이 없을지 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상대적으로 후반부에 혈압이 좀 높아질 수는 있는데 네. 임신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아, 초반에 지금 걱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도 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나서도 제 몸 상태가 저는 그 전과 동일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악영향이 아예 없게끔 저는 그거를 바라는 건데 그게 저는 아예 이쪽으로는 잘 근육을 모르니까. 조금 키워놓으면 네, 지금 근육 운동 좀 해놓으면 네, 그 밀려오는 인슐린 저항성을 본인이 네, 근육을 키워놓고 인슐린이 충분히 들어가면 그것 네. 때문에 몸이 상하지 않아요. 아기를 가졌다고 해서 그때 혈당을 오히려 더 꼼꼼하게 잘 적응을 하게 되니까 꼼꼼하게 더 관리를 하게 되니까 고혈당 때문에 본인 몸이 상하진 않아요. 아, 그 제가 지금 콜레스테롤 약도 먹은 지가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 것도 애기한테는 이상지혈증이 또 네, 거기서 또 벗어난 게 아닌데 이상지혈증 약도 잘 들어가야 되는데 네. 요즘은 콜레스테라민 이게 소장의 콜레스테롤을 아예 흡수를 억제해서 죄송한데 마이크를 잡고 아예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면서 네. 어떤 질문을 줬는데 아, 예. 라고 하면서 이제 예. 말씀- 저는 제가 조금 소리 예민해서 저기가 소리가 들리게 그쵸. 잘 안 예, 들려가지고 일단 이걸로 이걸로 네네. 그러니까 임신을 하게 되면 악화 여부랑 지금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임신 준비할 때 고지혈증 약을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이 콜레스테라민이라고 담즙을 그냥 우리가 담즙으로 끌고 나가서 소장에서 흡수를 안 시키고 대변으로 빼내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출 수 있는 약이 만들어내고 있다가 보령제약이라는 곳에서 수지가 잘 안 맞으니까 요즘은 워낙에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들이 많이 나와서 그 약을 생산을 중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도 꽤 그 약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임신 준비할 때 희귀약품센터를 통해서 그 약을 단체 구매를 하고 혼자서 구매할 때는 약값보다는 선적비가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적비? 뭐라고 그런 선박비? 그래서 그렇게까지 구매를 해서 1년짜리 한꺼번에 구매해가지고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마련은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 약들이 있고 결국은 콜레스테롤도 같이 잘 낮춰서 혈당 조절도 잘 된 상태에서 아기를 해야 초반에 놓치는 유산율이 떨어지니까 그건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못 먹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임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있고 잘 조절되네요. 지금 CJ면서 달고 있어요. 음. 음. 정상 요즘은 CGM에서 달고 나서 당뇨가 없는 정상인 분들도 칼국수 먹고 내부미 내과 의사가 250, 300까지 튀어서 놀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국수 안 먹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닮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디까지 정상인 사람도 어디까지 튀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250 튄다고 해서 놀랄 필요는 없어요. 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런 피크를 낮추는 작업은 해야죠. 제가 이거 달고 저도 이거 달고 음. 보이잖아요. 그래서 밥 먹고 그냥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걸어서 가거나 그러니까 이게 10분에서 30분 걷는 거랑 안 걷는 거랑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밥 먹고 무조건 30분씩 걷는 거는 이제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생활 습관이. 근데 만약에 못 걸을 때가 있으면 혈당이 높아요, 나도. 근데 이제 그래서 되도록이면 걷는 게 낫더라고요. 근육 운동을 좀 해요. 뭔가 필라테스도 할 것 같은데 해요? 아니요. 그건 잘 맞춰서 가야죠. 혈당이 잘 조절이 돼야, 그러니까 110에 160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복 110, 그러니까 그 운동 힐링을 위해서는 160 아래로 유지를 하면 잘 아물어요.
임신한 중간에는 그렇죠. 63까지가 정상이에요. 임신했을 때에는 훅 떨어지죠. 아기가 그만큼 갖다 쓰니까. 당화혈색소도 사실은 5.6% 아래가 정상인데 75g 당도화 검사를 해서 정상인 분들은 4%대가 나와요. 임산부일 때. 그러니까 임신 과중. 정신이 남아 있나?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러게요. 그게 아까 지방산 합성과 분해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걸로 에너지원을 정말 충분히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저혈당이 케톤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엄마 몸에서는. 그래서 기초량을 잘 받쳐주면서 혈당 자체가 낮다고 해서 절대 겁먹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들이 그렇죠. 본인들이 겁내지 않고 인슐린을 잘 올려서 80대 초반으로 잘 맞추면 정말 아기가 좋아요. 겁내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그냥 정말 겁내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도 자연적이게 해야 해요. 무조건. 기초량은 깔고 가니까 저혈당이 그러니까 우리 혈당 높아지는 것보다 우리는 저혈당이 올까봐 걱정을 하죠. 레이버 과정은 굉장히 우리가 과격한 운동할 때처럼 혈당을 많이 소모하게 해서 오히려 의료인 입장에서는 저혈당을 걱정해요. 그래서 120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당물을 같이 다는 게 원칙이긴 해요. 일형일 때는 만약에 내가 출산한다 그러면 당도 주시는 거예요? 당과 그러니까는 수분과 당분과 인슐린이 같이 들어가야 되긴 하고요. 자연분만 할 때요. 일형일 경우에는 레이버가 근데 그럴 바에 그 제왕절개는 그렇게 그런 위험을 감수를 의료진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래서 제왕절개를 사실은 오히려 제왕절개를 근데 이게 막판에 아까 얘기했지만 막판에가 아기들이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될지를 막판에 잘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 끝까지 끄는 것보다는 중간에 빼내야 될 시점에 분명히 있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었어 제왕절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어. 해야 되는 거죠, 저게. 의자를 갖고 이쪽으로 앉으면 오히려 더 잘 들릴 수 있을 거예요. 네. 엄청 높다.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아까 레이저를 그러니까 미리 해놓을 분들은 해놓으면 그죠. 그러면 지금 안 해도 되죠. 네. 혈당 조절이 잘 되고, 네. 그리고 초반에 괜찮으면 너무 겁먹지 말고 이것도. 그러니까 준비는 해야죠. 준비는 해야 되니까. 아니요. 혈당도 계속 오지 않아. 입양. 그건 맞지. 나는 겁나 고혈당 근데 막 또 그렇지도 않아. 나 수술했을 때 그러니까 그분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아기 낳은 친구들도 꽤라기보다는 일형 당뇨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5%대로 오신 분들이 좀 있어요. 임신 중에는 당연히 더 떨어지고 5%대 초반으로 잘 유지하고 그러니까 초반에 그러니까 임신을 하려고 왔을 때가 정말 꼼꼼한 분들은 한 5.9 그러니까 6% 미만을 내가 처음 봐서 전 준비 내 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까지 준비를 하더라고요. 6개월 1년 투자하면 그렇게 잘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살도 빠지다. 그죠? 근데 처음에 살이 좀 찌다가 그 친구는 살이 조금 찌다가 그 다음에는 잘 유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일형 친구들이 많은 줄 알았으면 사실 그 친구는 한번 놓치고 그 다음에 리브레를 단 이후에 계속 한 2, 3일 간격으로 계속 뭔가 코멘트를 계속 넣어줬거든요. 문자 메시지로. 그랬더니 이렇게 피크가 많이 좋아져서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많이 좋아져서 사실은 이게 달면서도 계속 조금씩 누군가가 코멘트를 좀 해주면
본인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딱 하면 그러니까 6%대 초반이라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애기한테 문제는 우량아를 낳을 수 있다. 그 문제는 크게 뭐 다른 건 아니에요. 우량아라고 그죠? 배가 뿔똥 3.8kg 이상이면 우리는 좀 크다고 얘기하니까 그거랑 태어나서 폐성숙이 조금 이제 그 당이 높으면 폐성숙을 좀 방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산소코출을 한 서너 시간 꼽는 친구들이 좀 있고 아기들이 그거가 폐성숙이 조금 덜 되고 나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막판에 혈압이 사실 높아질 수밖에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요. 후반부에 엄마가 그렇게 되면 아기를 조금 빨리 꺼내줘야 엄마도 안전하고 아기도 안전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우량아뿐만 아니라 이제 아기 산소 코출을 꼽는 거랑 조금 조기분만을 시켜야 되는 경우 요 정도가 있죠. 네. 무조건 재활력이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오면 사실은 그런 위험을 감수를 잘 안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연분만으로 인한 그런 위험을 그리고 사실은 얘기를 하면서요 그냥 리브레 달고 기초 인슐린 깔고 그러고서는 제왕절개 들어가는 경우가 제일 많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은 금방 마치거든요. 사실 뭐 1시간이면 30분이면 다 마치니까 제왕절개 자체는 그래서 저도 안심하고 아기를 꺼내서 아기가 그 인큐베이터 안 들어가고 딱 한 서너 시간 이후에 아기들 이제 혈당 체크해서 빠바바박 연락이 오니까 아기들은 처음 태어났을 때 40 미만이면 한 6시간 정도는 사실은 아기들을 조금 그러니까 굶기 모니터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식사가 아기들이 들어가는데 한 6시간 이내에 저혈당이 안 오면 안심해요. 웬만하면 이제 본또 당대사가 그 인슐린이 많이 과하게 있어도 저혈당이 한번 왔다가 회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6시간, 4시간 내지 6시간 후에 밥이 들어가면서 이제 저혈당이 오는 확률은 거의 없으니까 엄마가 잘 관리를 하면 아기한테 저혈당이 40 미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 한 60 미만 아기가 이제 혈당이 처음 태어났을 때 60 정도 나온다 그러면 하루 정도는 12시간 간격 해가지고 쭉 한 번 더 해보고 그러니까 아기가 우량아, 저혈당 그 다음에 조금 빨리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신생아 황달이 조금 있을 수 있죠. 신생아 황달 당연히 좀 있을 수 있고 신생아 황달은 한 2배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러고 지나가요. 네. 그게 체질적으로 그런 게 있다면 이게 뭐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학반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는 분명히 있다고. 빌리루빈 자체는 우리가 에너지 대사에 또 쓰기 때문에 성인에서 보면 아기들 말고 우리가 성인이 됐을 때 빌리루빈이 낮은 것보다 또 요산 수치가 낮은 것보다 그러니까는 그 양날의 면인데요. 이게 항산화 효과로도 빌리루빈이 또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에너지가 결핍이 됐을 때 빌리루빈 자체가 좀 높을 때, 그러니까 케톤을 또 잘 이용할 수 있는 컨디션인 분들이 합병증을 예방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저도 지금 물리를 계속 그냥 사무실에서 계속 높은 거예요. 몇 정도?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봐야 네. 될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 그건 체질이다라고 맞아요. 말씀하셨어요. 한 1.2 미만이 정상 범위로 뜨면 2까지는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에너지 대사 측면에서 좋을 수도 있어요. 진짜 뭐 담즙 내려가는 길이 막혀서 황달 수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 과일에 섬유소가 그 영양제 안에 섬유소가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과일을 권하는 이유는 섬유소와 다른 비타민, 미네랄을 같이 들어가려고 사실은 생과일로 먹는 거잖아요. 갈아서 먹지 말고 되도록 생과일로 먹으라고. 그러니까 비타민으로만 영양제로만은 분명히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요즘 이제 결국은 나이대가 늘어나고 있고
이런 신경계가 제대로 잘 발달이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인 거는 입증된 거는 꼭 챙겨서 엽산이요. 엽산. 네. 여쭤볼 거 있어요. 엽산 600 마이크로 3개월 전에. 그리고 12주까지는 되도록 먹고 예. 임신 준비하시나 봐요. 600 내지 800 선생님 마이크로. 그러면 옆선 나오면 임신하고 떨어진 질문인데 저희 비타민 같은 거 챙겨 먹잖아요. 그거 먹어도 되는. 그러니까 뭐 종합 비타민이라든가 뭐 밀크시슬 제가 먹는 거 뭐 오메가 이런 거. 오메가 아니 워낙 많이 다 물어보는 질문이라서. 아 그래서 이게 저희 그 통용이 되는지 그쵸. 먹어도 되는지. 너무 많이 먹으면 또안 맞아. 심장 이런 데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짠 거랑 내가 자꾸 근육 운동하라는 게 짠 거를 빼고 근육 운동을 이길 만한 다른 단일 품목의 그런 비타민과 그런 오메가 3가 이게 회로가 이거를 하라고는 했는데 회로가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정말 여러 가지 회로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작용할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딱 오메가 3 하나, 밀크시슬은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항산화 이쪽 작용할 거고 오메가 3는 지방산 합성해서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뭔가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혈관이 조금 덜 막히는 쪽으로 작용을 할 건데 그거 단일 품목으로 이게 종합적으로 될 거냐? 나중에 운동 가르쳐 줄 텐데 운동이 더 좋고요. 먹는 거보다요? 네. 그러니까 지방간을 계산할 때 우리가 메폴민이라는 약제랑 그다음 비타민 E 써보고 여러 가지 약제를 써보고 하나하나 효과를 보고서는 지방간 개선이 되느냐를 봤는데 그런 데이터들은 정말 많고 약 하나로 해결해 보려고 정말 무진장 애를 쓰고 신약도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운동이 더 아 선생님 뭐 운동과 예를 체중 들면 감소가 훨씬 술을 먹거나 그런 이제 자리가 있잖아요. 술 아까 이들은 못 들었는데 술 한 잔이 우유 한 팩이라고 우유 200cc 한 팩 칼로리를 똑같다고. 근데 아까 저 아버지한테도 물어보면 소주 한 잔이 125가는 모든 술 뭐 높은 도수 꼬냑이든 아니면 와인 한 잔 100cc든 간에 그거 한 잔 먹고 배불러요? 절대 배 안 부르죠. 근데 우유 한 팩 먹으면 배불러요? 네. 든든하죠. 네. 그러니까 칼로리 똑같아요. 125칼로리. 그러니까는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저런 사람들. 아니 그럼 아주 쉽지만 어쨌든 이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자리가 있고 그쵸. 그래서 이제 저 밀크시슬을 먹었는데 그게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술 마시고 그거 막으려고 밀크시슬 먹고 오메가 3 먹고 종합 비타민 먹고 그렇죠. 그렇죠. 소용없다. 그러니까 술량을 줄이는 게 1번이고 네, 안 먹, 그러면서 안 근육 먹는 게. 운동을 그거를 좀 보상하려고 근육 운동을 좀 꾸준하게 해야죠. 술이라는 게 뼈도 녹여내리고 근육도 녹여내리기 때문에 그리고 짠 것도 근육도 녹여내고 뼈도 녹여내거든요. 그러니까 짜게 먹으면 소변으로 그 칼슘을 몰고 나갔다가요. 얘네들이 또 얘네들은 또 제대로 흡수가 또 다시 90% 재흡수될 당분을 끌고 들어와서 배는 엄청나게 나와요. 짜게 먹으면 배 나오면서 뼈랑 근육이 약해지니까 이게 정말 짜게 먹는 걸 빼야 돼서 어제 먹은 아까 밑에 식사가 좀 어때요? 짜요. 그죠? 짜요. 어제 거 조금 짜요. 그래서 짜요. 좋았어요. 저 짜게 먹거든요. 나 어떤 짜던데? 난 햄이 많이 짜더라고. 오늘 아침에는 간이 셌어 다. 햄이 많이 짜더라고. 아니면 그거 뭐죠? 버섯 양념이랑 버섯을 좋아해서 버섯을 확 많이 갖고 왔는데 버섯 양념 어땠어요? 짜요. 좀 짜죠. 네. 그래서 이게 반저염 그러니까는 우리가 병동에서 식사가 남으면 저희는 밤에 뭔가 하다가 밥을 못 먹으면 이제 간호사분들이 챙겨서 주시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 신장내과에서 나온 내가 저염식이랑 반저염식이를 먹어봤는데 저염식이는 저도 못 먹겠더라고요. 저염식이 정말 좀 힘들어요. 조금 그러니까 넘기기가 좀 김치가 좀 필요했었고 반저염식이까지는 정말 좋았거든요. 반저염식이 하루에 2g짜리예요. 소금 2g. 소금 2g. 소금 2g에 우리가 지금 2g에 5g 치니까 그때는 소금으로 보면 10g, 4g, 2g 이렇게 해가지고 4g이 반저염식이거든요. 소금으로 봤을 때. 그러면 소듐으로 보면은 2.5분의 1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5g이 지금 소듐 2g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반저염식이만 우리가 먹을 수 있으면 반저염식에 되게 익숙하면 좋아요. 반저염식이는 되게 좋더라고요. 입원할 때 반저염식이 정도가 하루에 한 4, 5g의 그 소금이에요. NaCl. 네.
당뇨식도 반저염. 아, 당뇨식. 당뇨식 중에서도 반저염을 신청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또 항목이 따로 있어서. 근데 요즘은 이제 당뇨식 따로 하면 그렇게 많이 짜게는 안 나오니까. 심각하죠. 맛이 너무너무 없어요. 너무 진지하게 맛이 너무 없어요? 김치찌개 안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화가 많이 나. 밥 너무 맛이 없어서 살기 위해서 밥 한 숟갈만 먹고 2단위씩 그리고 다 버려요. 그래서 입원했을 때 일주일에 한 3kg가 빠졌어요. 난 되게 맛있게 잘 먹는데. 아니, 이게 별로 식탐이 없어 보이셔. 이게 없으셔. 아니면 그럼 또 살아날 길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죠. 그러니까 칼륨이 너무 많아도 안 좋다고 좀 들었는데. 일단 신장 기능이 조금 이제 그렇게 되면 칼륨이 콩팥으로 배설이 돼야 되니까 좀 제한을 해야 되긴 하는데요. 그렇지만 중간에 당 조절하고 다시 좋아졌으니까 네, 맞아요. 다 정상 보면 다 단백질도 다 돌아온 거죠. 답이 딱안 나왔고요. 크리아틴 0.0. 그러면은 칼륨 제한식이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칼륨이 많은 아까 칼륨 많은 음식 그러니까 검색해 보면 되게 많이 뜨거든요. 뭐 좋아해요? 바나나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코코넛 워터. 코코넛 워터에도 칼륨이 많나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금치랑 오이 당근 이런 거 스틱으로 아보카도. 완전 싫어. 그런 거 뭐가 싫죠? 오이 당근. 오이 당근. 나 당근 싫어. 그래요? 시금치는 먹어요. 네, 오이는요? 오이는 잘 먹어요. 토마토는요? 아우 사랑해요. 사랑해요. 좋네. 토마토 네네. 사랑해. 그런 거를 그냥 수시로 먹어주면 되죠. 짠 거를 그럼 피할 수 방울토마토랑 없으면. 토마토랑 약간 성분이 다른가요? 맛도 다르잖아요, 선생님. 스테비아 토마토. 스테비아 토마토를 먹지 말게요. 넣지 말게요. 안 돼, 단호해. 스테비아 안 돼. 스테비아는 길게 보면 스테비아는 그러니까 인공 감미료가 요즘은 다 조금 쓰지 말라는 제한하는 쪽으로 들어가는데 길게 보면 장내 세균에도 좀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기도 하고 제로콜라 이런 거랑 비슷한 영양. 그렇죠. 네. 제로콜라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뷔페 가기 전에 이런 걸 하신 게 있던데, 그러니까는 단맛을 직접적으로 제공했던 군이랑 그 다음에 인공 감미료를 써서 잠시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하고 두 군을 다 똑같이 뷔페에다 풀어놨는데 결국은 많이 먹었던 군은 오히려 인공 감미료를 해서 이렇게 단맛을 냈던 그 음식을 먹었던 군이 오히려 이쪽에서는 더 많이 먹었더라고요. 뷔페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머리에서 해결할 부분들을 조금 당분으로 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당분으로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안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길게 보면 장내 세균에도 영향을 미치고 전반적으로 축에도 뭔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 있는 나도 제로콜라 싫어. 대놓고 그렇죠. 먹는데. 콜라 박스로 하는데 저는 박스로 넣어서. 차라리 그래서 결국은 물 먹으려고 그거 먹는 거잖아요. 콜라를 못 먹으니까 제로콜라 먹는. 물도 엄청 먹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임신하실 때 권유드리는 거는 심플 탄산수요. 플레인 탄산수. 네. 그런 거에다 차 이런 것도 쳐서. 녹색병 그거 뭐지? 페리에. 페리오는 취약이. 페리에. 그런 약간 레몬이 들어가 있고 탄산수인데 당류 아예 없는 거. 차라리 그걸로 바꿔요. 그럼 맛 네. 없어. 맛 없어요? 네. 신장이나 자궁이 다른 일반인들보다 그 당뇨 있는 분들이 좀 망가질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신장이나 자궁이 임신했을 때? 특히 신장이 조금 나빠질 확률이 높아서. 저도 그래서 그거 임신했을 때. 네, 그 출산을 하고 나서는 더 그렇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혹시 그게 사실인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고혈압 약을 먹으면 그러니까는 평생 먹어야 돼서 중간에 끊을 수 없어서 고혈압 약을 시작 안 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분하고 조금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임신성 고혈압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그것 때문에 콩팥 기능에 약간의 손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임신했다고 해서 콩팥 기능이 나빠진다? 아니요. 그걸 출산하고 나서 문제 해결될 그 고혈압 상태가 해결되나요? 그 출산하고 나서? 네. 아기 낳고 나면
우리가 그래서 빨리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 해결하려고 사실 꺼내는 거예요. 임신 잠깐 약 먹고 그 이후에는 안 먹어도 네네네네. 한 2달 정도 되면 대부분은 또 고혈압 약을 뺄 수 있어요. 안 먹어도 돼요. 네. 출산하고 나서 이제 저는 이령 당뇨를 만나고 그렇게 출산을 갈 거잖아요. 그러면 살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심장이 남들보다 조금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있는지가 그러니까 임신 자체만으로 네. 임신 자체만으로는 돌아온다고 돼 있어요. 눈도 그렇고. 네. 그렇게 심각한 단계로 진행하는 게 굉장히 드물다고 돼 있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그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빨리빨리 다 번역해갖고 왔는데 웨어라고 돼 있어요. 웨어. 눈도 제왕절개가 제가 알기로는 2번밖에 못 한다고 알고 있는데. 반복 제왕을요? 왜? 제가 잘못 알았는데 아니요, 아니요. 여쭤보려고. 우리 병원에는 3번 하고 4번 하신 분들도 많아요. 동탄 지역이라서 그래서 상관이 뭔가 요즘은 아기를 안 낳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낳지 하면서 보면 3번째, 4번째 분들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제왕절개 하면은 근데 무조건 뒤는 다 제왕절개 해야 그렇진 되는 않아요. 네? 꼭 그렇진 않아요. 자연분만 해도 돼요? 처음에 제왕절개 하신 분들이 또 자연분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진짜로? 요즘에 그렇구나. 너희 엄마가 잘못 알고 계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근데 아기를 다들 그렇게 많이 낳지는 않으니까. 선생님 그럼 만약에 저 일형 당뇨가 만약에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임신이 됐는데 쌍둥이 아니면 셋쌍둥이야. 그러면 선생님들이 뭔가 얘기를 하실 거예요. 뭐요? 희생하는 아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나도 몰라. 다 안 되는구나. 희생시키는 아기. 신체적 건강? 그렇죠. 엄마랑 어쨌건 그냥 그 안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 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안 자라는 거지. 그 전에 아기 형태를 갖추기 전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쌍둥이 못 낳아요? 쌍둥이까지 못 낳는 거 아닌데 그럴 위험이 있다. 트리플까지 가면은 선택을 좀 하실 거예요. 어디 왜냐하면 아까 세 세 쌍둥이까지 가면 선택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엄마의 나이랑 엄마의 상태를 보고 우린 늙었어. 우린 선생님이 선택해야 돼. 한 12주 이전에 뭔가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그렇죠. 네.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망 선생님들이 좀 마음 아파하시는 게 그 부분이긴 해요. 근데 그게 피부 당뇨라고 당뇨로 인해서 그렇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무슨 차이예요? 저희는 주로 나이대 많은 산모분들은 선택을 하세요. 아 당뇨 그게 아니어도 요즘에 나이대 많은 산모의 기준 나이가 몇 살인 거예요? 가사노력적이라 옛날에 28이었는데 28? 28? 옛날에 그러니까 저는 35세로 알고 의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요즘은 만 44세도 최근에도 지금 저는 진짜야, 그분이 우리. 40대라고 몰랐는데 그분이 이거 잘못 그러니까 이름이 같은 분이 있어서 이분이 제대로 들어오신 거 맞나 하고서 확인했을 때 그분이 만 44세였어요. 지금 28주 정도 되신 분인데 어쨌든 요즘은 40대 중후반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아요. 늦게 결혼은 늦게 하니까 애기 나중에 진짜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 리브레스타들을 하는데 40세까지만 인로를 하다가 너무 뭔가 40세 이후도 너무 많아서 45세로 늘어났어요. 다시 이거 그 연구 계획서에 다시 조금 늘려가지고 45세까지 늘려놨거든요. 어쨌든 되게 많아요. 저 소름 돋았어. 저 눈물 나려고 그래요. 노산이 아니어가지고. 만 35세,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는 만 35세 이전이 좋기는 하고요. 요새는 근데 추세는 되게 많아요. 네. 또 건강하니까 또 관리가 많이 잘 되고 그러면 당화혈색소를 한 7% 미만으로 유지를 딱 하다가 딱 마음 먹고 한 2, 3개월 한 6.5% 미만으로 하고 아기를 딱 가지면 깔끔해요. 깔끔하다고 표현이 좀 좋아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이런 당뇨병 환자는 생리불순 이런 거 생리불순이 그래서 전혀 없는데. 근데 저 유일하게 잘하는 생리. 유일하게 잘하는 생리. 저도요. 저도 다행이다. 완전, 다행이다. 저 완전 정확해요. 딱 그럴 수 있죠. 전혀 안 좋아. 저 생리 주기. 근데 저는 그게 있긴 해요. 다낭성. 모양만 그렇지 그 월경 주기 자체가 규칙적이면 완전 규칙적이고 완전 이거 딱딱딱딱딱 맞아요. 그런 마음이 놓이죠. 그리고 사실은 아이망에서 오시는 경우가 크게 다낭성 난소가 워낙 많아서 요즘은 마른 사람도 다낭성 난소가 진짜 많아요. 요새는. 그래서 이게 남성 호르몬이 이게 남자들의 한 10분의 1 정도가 우리가 있거든요. 뭐 남자들이 한 6, 7 정도면 충분히 빵빵하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0.5 미만이면 좋아요. 근데 그게 한 마지막에 한 0.67만 돼도
이게 남성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는 남성 호르몬 원료로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난소 안에 남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빵빵 배란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남성 호르몬에서 여성 호르몬으로 제대로 넘어가고 여성 호르몬이 머리에서 이제 팡 하도록 요 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요 안에서 뺑글뺑글 돌아요. 자기네들끼리. 작은 남포 애들이 빵 못 터지고 계속 요 안에서 뺑글뺑글 돌고 작은 남포들이 많아서 그래서 다낭성 남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라 하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난소에서도 나오고 이 콩팥 위에 쪼만한 요 부신에서도 나오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비만해지고 우리가 많이 안 움직이면 근육에서 당분을 소화를 못 시켜주니까 당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당이 올라가면 인슐린 저항성이 또 높아질 거, 인슐린 농도가 되게 많이 높아질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남성 호르몬은 또 인슐린 농도 시그널을 받아서 많이 만들라고 사인을 보내니까 남성 호르몬이 높아지면 또 이게 여기서 뺑글뺑글 돌죠. 근데 이제 남성 호르몬 자체가 높아지는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환경 호르몬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것 같고 요새 뭔가 환경적인 요인이 꽤 많이 들어오는데 어쨌든 남성 호르몬이 꽤 높아요. 난소에서뿐만 아니라 부신에서도.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배란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끊어버리려면 많이 움직이고 사실은 옛날 음식을 먹는 게 더 좋기는 해요. 요새 배달 음식 빼고 햄버거를 먹더라도 거꾸로 뒤집어서 먹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안에 거 먼저 먹고 바깥에 빵 나중에. 진짜? 그리고 소스를 빼고 소스를 조금 이게 소스 따로 달라고 하거나 소스 빼고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요즘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거를 서브웨이를 그래서 좋아하는 게 내 맛대로 할 수 있어서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소스를 좀 빼고 햄버거 먹더라도 그렇게 해서 먹으면 좋죠. 그러니까 저는 칸디다가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칸디다는 저는 아예 달고 살거든요. 약간 저는 만성이에요. 미안한데 당할 색소가 한 몇 프로? 이거 진료 살림만 좀 아니, 되지 않아? 그러니까 낫기도 하고 근데 그러니까 당할 색소가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뭔가 혈당이 조금만 튄다 하면 그냥 바로 그냥 그리고 저는 약간 뭐지 베라닐? 근데 진짜 난리 나거든요. 그리고 뭐지? 그거지 팬티라이너? 그거 잘못 쓰면 전 좀 칸디다 바로 막. 나도 좋아. 100% 면이어야 되죠. 네. 그죠? 그래서 저 빨아 쓰는 그거 면 그걸로 하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가 해서요. 아니 그거에 예민한 사람들은 있는데 사실은 아까 남자들이 왜 약간 여기 1도 정도 낮아야 되고 밤에 잘 때 팬티 벗고 자라고 여기까지 못했는데 그런 게 필요하듯이 약간 여기 비만이 있는 사람들이 더 그럴 수 있어요. 아 여기가 HB? 근육이 진짜. 아니 여기가 조금 비만하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나는 그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필라테스 자꾸 하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 근육을 좀 잡아줘요. 연세 드신 분들은 케겔 운동 하시지만 우리는 이제 나도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필라테스를 하면 여기 중심 근육을 잡아주거든요. 코어. 네. 그 스쿼트 같은 게 좋은. 그러니까 춤을 워낙 잘 추던데 딱 제대로 잡고. 저요? 예. 그러니까 술을 적게 먹으면 여기가 좀 빠지지 않을까요? 짜게 덜 먹고. 뱃살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공기가 좀 덜 통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아까 팬티 벗으라고 얘기했는데 여자들끼리는 그냥 치마 입고 고무줄 치마 입고 밑에 팬티 벗고 한 3일 정도 지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진짜로? 공기가 잘 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있으면은 그러면은 진균이 낫죠. 통해야 나아요. 트렁크 팬티 입어. 난 집에서 트렁크 팬티. 그렇지. 입거든. 트렁크도 좋은 방법이에요. 집에 가자마자 그냥 트렁크 팬티 다 벗고 트렁크. 그렇지. 팬티라인도 저 되게 잘 쓰던 사람이었는데 트렁크 하면서 팬티라인도 좋아졌겠다. 그러니까 쓰지 말라 하더라고. 아무리 오히려 안 나와도. 통해요. 어. 공기가 좀 덜 통해요. 그리고 예민한 사람들은 100% 면만 써야 되고. 그거 빼고 나 생일 때도 진짜 맞는 게 없어. 트렁크를 하면 되겠네. 트렁크 사 트렁크. 이게 아까는 엔도메트리오시스 성분증, 그 다음에 자궁 내막 증식증, 그 다음에 자궁 내막 자체가 그게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유방암이 생기는 거는 이 지방 조직 내에서 여성 호르몬 농도가 높아서 그런 거고요. 자궁 내막에도 여성 호르몬 자체의 농도가 여기서 높아서
여기서도 또 통증을 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임신하게 되면 축이 좀 맞춰지잖아요. 그게 수유하면서도 그러면서 많이 좋아지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수유를 마치고 이제 다시 또 돌아오면 좀 약간 또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네. E2 농도 여성 호르몬 농도에 따라서 이게 예민한 조직들이라서 그래요. 심해요, 선생님. 저도 심해요. 궁금한 거 있어요. 음. 혹시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여자는 그렇진 않죠. 네. 왜?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비율이 정말 중요한데 오히려 운동을 너무 과격하게 해서 몸무게가 빠져서 이 축이 흔들리면 다시 영양분이 쌓이고 다시 체중이 올라올 때까지는 약간 월경이 끊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선생님 있잖아요. 네네네. 선생님 그런 요즘에 막 다이어트 보조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정말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형 말고도 그냥 딱 일반인들한테. 다이어트 보조제. 그러니까 막 술을 끊으라 이런 말 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 그런 거 막 네. 먹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사실이야. 먹어서 요새 뒤에. 싹센다 많이 다 알고 있죠, 그죠? 싹센다. 주사 라고 먹는 거? 주사제. 주사에다가 그게 워낙에는 당뇨 조절 약으로 나왔다가 농도를 올리니까 포만감도 늘어나고 지방간도 좋아지고 위운동도 좀 천천히 하게 만들어서 이게 당을 되게 좋아지게 하는 게 빅토자였다가 용량을 올린 게 싹센다거든요. 그 싹센다를 하루에 한 번씩 맞다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거라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약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일본에는 들어왔다는데 우리나라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 입증되고 그게 진짜로? 가장 네 저희가 해도 돼요? 그럼요. 근데 일형이 있으신 분들도 췌장 기능을 조금 살릴 수 있는 기능이 약간 여지가 남아 있는 분들 그거 쓰면서도 좋아져요. 나는 근데 사람 그럼 보조제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귀여워. 다이어트 보조제는 그래서 사실은 정말 보조죠. 그러면 싹센다가 근데 운동하면서 식단까지 하면 봐봐 이거 내가 폭발할 줄 알았어. 뭐라고? 아니 근데 정말 그게 도움을 줄 아닌 거죠. 도움이. 그러니까 펜털민도 3개월만 쓰고 사실은 더 쓰지 말라고 돼 있고 아직 미국에서만 3개월 처방이 가능하고 다이어트 약 보조제로 펜털민 요즘 디에타민 뭐 먹는 약으로 뭐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유럽에서 이제 아예 쓰지 말도록 오히려 요요를 일으키고 이거 그러니까 이점보다는 해점이 많은 약들은 이제 시장에서 퇴출이 되니까 그런 약을 대부분 많이 안 쓰죠. 많이 안. 싹센다 뭐 할 때 사람들이 제 친구도 했다가 자기가 자꾸 구토 증상이 그래서 용량이 그러니까는 용량을 그게 처음에 돌릴 때 0.6으로 시작하도록 돼 있는데 0.6에서 10번 돌리면 1점인데요. 0.6 정도는 아마 유지해도 큰 문제는 없을 텐데 0.6에서도 약간 뭐 그런 게 나타나면 이게 5번 돌리면 0.3이에요. 그게 거기에 숫자는 0.6, 1.2, 1.8, 2.4, 3.0 늘어나지만 조금 스케일을 조금씩만 돌리면 그 중간값이 우리가 맞을 수 있어서 본인이 허용되는 양만큼만 맞으면 돼요. 굳이 그 처방받아야 돼요. 싹센다는 처방 받아야죠, 당연히. 그래서 당이랑 다 같이 봐요. 그리고 토가 심하면 또 힘들 수 있으니까 그 용량을 잘 맞춰서 맞으면 돼요. 부작용은 그럼 각도 그런 거밖에 없나요? 싹센다는 그 대신 우리 몸에서 이게 반감기 한 3배 내지 5배는 돼야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그 약 자체는 아직은 태아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이 아직 안 됐는데 근데 그 약을 쓰면 훨씬 임신 유지도 잘 되고 불임이었던 사람들이 그 약을 쓰면서 이제 축이 또 그게 꼭 비만 치료제가 아니라 여기도 잡아주거든요. 축이 다낭성 난소 있으신 분들은 그거 쓰면서도 배란도 더 잘 돌아오고 진짜로? 임신도 더 잘 돼요. 그래서 메폴민뿐만 아니라 그 약으로 또 유지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 중에 아기를 잘 낳고 그 다음에 싹센다를 그렇게 비만하지 않으니까 다낭성 난소 있었던 분들이 한 1년씩 약 처방을 멀리 이사 가서도 받으러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싹센다만으로도 월경축은 잘 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생리 그게 통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심해진다. 먹는 걸 환경 호르몬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 먹는 걸 깔끔하게 잘 먹으면 이게 몸에 안 커피가 저는 솔직히 좀 달고 살고 있는 하거든요. 이 안에 당분은 없는 거 먹어요. 아예 저는 아예. 당분은 아예 안 그냥 이걸 그냥 솔직히 물도 많이 마시지만 얘도 좀 많이 마셔요. 근데 그거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생리통이랑? 아니요, 카페인 양하고
당하고는 큰 상관은 없을 것 그래요? 같아요. 그래?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프죠? 아파 죽을 것 같아요. 그 먹는 식습관이 영향이 많이 미쳐요. 아까 방금 전에 자궁 내막 자체도 그 여성 호르몬 자체 농도 변하면서 굉장히 그 그러니까 통증을 많이 일으키는 게 액티베이션 되면서 많이 좀 힘들 건데 여성 호르몬 자체는 그 조직에서가 또 중요한데 지방 조직에서도 여성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 조직을 좀 빼주는 게 좋아요. 살 빼. 뭐든 기승전 운동하고 뭐든 기승전 살 빼고 체중 유지가 정답이야. 네, 봤을 때. 미레나라고 미레나 있죠.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왜 그만큼이 많이 자궁 내막증이 심했어요? 그게 아니라 너무 통증 때문에. 쉬게 좀 할 수 있죠. 그런 거를 일형 전혀하고 문제가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 결국 프로제스테론 제제를 삽입을 좀 해가지고 되게 얘네들을 호르몬인지 음. 이게 나쁜 영향이 있나 싶어가지고 나쁜 영향은 일단 쉬고 거기가 좀 해결이 되면 하고 나서는 또 통증이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 질문 이런 경우가 있으면 만약에 HPV 바이러스가 있어서 자궁경부가 전 단계다라고 하면 1형 당뇨면은 그 진행이 좀 빠른 경우죠. 당 농도에 맞춰서 HPV 진행 본인의 면역 상태랑 관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당 자체로만 얘기된 거는 사실은 못 보기는 너무 했고요. 유기적인 게 많이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맞아야지 빨리 가다시를 제가 4가를 맞았어요. 9가를 다시 빨리 맞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이제 맞았으면 끝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국가를 또 맞아서도 분명히 이득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26대 전에만 맞으라고 했는데 40대는 그럼 안 맞아? 지금 왜 안 맞아? 12살한테 공짜로 맞춰요. 근데 이제는 다시 또 늘어났거든요. 40대도 다 맞으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4가만 맞아서는 그만큼의 이득만 있는 거니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더 맞아도 돼요. 맞아서 손해 볼 건 없어요. 자궁경부. 그러니까 엄마가 빨리 맞아요. 꼭 맞아요. 그런 일도 처음 들었는데. 이거는 그냥 당뇨와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여자들 맞아야지. 호주는 남자 여자 다 맞춰가지고 남자도 다 맞아야죠. 자궁 경부 암 검사까지는 안 하고 뭐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 막 바이러스 검사는 안 하고 그냥 암 검사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호주에서 너무 유병률이 낮아져가지고 어쨌든 맞아야지. 빨리 다 맞았죠. 국가를 빨리 맞아요. 저안 맞았어요. 저도 근데 저 고등학교 때인가 그 3번에 걸쳐서 만나서 그거 맞았거든요. 그게 맞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나 다 맞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업그레이드 된 게 나왔으니까 또 더 맞으면 돼요. 남자들이 할 일이 아까 3개월간 금주랑 그러니까 절주하고 금연하고 그거랑 운동하면서 그런 예방 접종을 챙겨서 맞는 게 남자들이 할 일이에요. 여자들도 옮기면은 또 여자들이 손해를 보니까 사실은 감염에는 취약하거든요. 임신하면 당이 높을 때 여러 가지 감염들에는 취약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맞아야죠. 그 남자 친구를 맞춰야 되는 거. 남자친구도 맞고 둘 다 맞아야죠. 끝났어요 안 돼요. 이거를 하루 종일